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2명 기억하실 겁니다. 약 한 달여 만에 그 근황이 더 구체적으로 전해졌는데요.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북한 정찰총국 저격수 출신인 26살 리모 씨를 우크라이나 한 포로 수용소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일면에 공개했습니다. 한 달 전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상태를 그리고 또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식사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습니까? 나 톡이 났어. 깎아둔 음식을 뭐 먹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뭐 죽 먹습니까? 죽 같은 거요. 라면을 먹고픈데. 라면. 자, 26살의 북한군 이모 씨.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최지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사진을 보시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살도 좀 오르고 건강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. 평양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고요. 또 외아들이라는 어떤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. 그 가족,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? 그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. 나 하나입니다. 외아들입니까? 아, 모르시죠? 여기 와 있는 거. 뭐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황해남도 신천이면 평양하고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야. 황해남도 신천. 네, 거기가 본래 고향입니까? 아니 거기가 내 박무장입니다.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. 군사복무에서 전화상으로는 얘기만 해봤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. 자, 애초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사실 지금 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턱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뭔가 굉장히 눈빛도 날카로워 보였고 험악해 보였고 그리고 좀 공포에 질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많이 회복하고 많이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건강 상태는 호전되었을 거라고 보고요. 네. 뭐 그에 앞서서 사실은 이렇게 전쟁 프로를 인터뷰하는 거는 정말로 귀한 방송이거든요. 그럼요. 먼저 이렇게 해낸 조선일보 측에 찬사를 보내고요.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 달 전만 해도 턱에 총상을 입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제한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포로 처우를 잘하고 있다. 그 점도 볼 수 있고 본인도 이 포로 생활 한 달여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. 네. 한편으로는 이야기 나온 것처럼 부모님이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아팠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그리고 북한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정부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방송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북한 포로군, 북한군 파병군은 2사람입니다. 방금 소개해드린 26살 리모 씨가 있고요. 또 21살의 백모 씨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정찰총국 소속 병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리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입대를 해서 정찰총국의 저격수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. 백모 씨는 소총수로 활동을 했습니다. 리모 씨 평양 출신의 외아들이고 백모 씨 역시 외아들이다 이런 신원 내용까지 같이 취재가 됐습니다. 리모 씨는 작년 10월에 훈련을 받으려고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결국에는 파병까지 됐다 이런 설명도 같이 내놨는데 이 리모 씨 저희 인터뷰 먼저 전해드리고 추후에 또 조선일보가 백모 씨 인터뷰도 차례로 순차적으로 전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북한군 리모 씨는요 포로로 생포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서론의 피냄새가 생생하다 이런 회상도 내놨는데요. 그 당시에 60여 명의 부대원 가운데 본인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새박스 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장갑차를 타고 초토화 작전 보내면서 나왔다만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? 그러면?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.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? 명령을 받았나요? 그죠? 우리 인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.
아직까지 이제 말을 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. 포로는 변절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조선일보 일면 제목에도 북한에서는 포로로 잡히면 변절로 친다.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조선일보 일면도 실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정도인가요? 포로로 잡히면 바로 그러면 변절이면 북한 돌아가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죠.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래서 거고요. 자폭이라도 할 걸로 생각했었다는 그렇죠. 전에도 거죠. 보도가 됐지만 네. 그 북한군 병사들이 현장에서 수류탄을 얼굴에 투척해서 자살하는 장면들도 영상에 나왔잖아요. 그게 이제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몸으로 덮으면 또 그게 또 자폭이 안 돼요. 그래서 얼굴에까지 이렇게 수류탄을 투척해가지고 자살하는 모습들을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는데 네.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. 차라리 그게 포로로 돼서 돌아가면 변절자가 되는 건데 북한의 문화가 또 어떠냐면은 북한형법에 공화국 배반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공화국 배반죄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북한을 이탈해가지고 남해 오신 탈북민 분들 있잖아요. 네. 이게 북에서는 다 공화국 배반죄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죄거든요. 이런 풍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. 군에서 전쟁을 하다가 잡혔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.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얼굴이 없는 시신, 몸통이 없는 시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자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북한군을 일격에 무너뜨린 건 자폭 드론, 일명 마귀 드론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지원도 없었고 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우리 과거에 걱정했듯이 총알바지가 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정말 잘 묘사했는데요. 북한군이 현대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러시아에 파병할 때 제대로 고지도 안 됐고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지도 안 하고 자신들의 병력을 기만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. 훈련한다고 해서. 거기에다가 또 드론전에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상자, 우크라이나 표현에서는 고기 분쇄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현대전의 양상이 과거 이렇게 인력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 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요.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, 우리 군도 분명히 인식하고 빨리 국방 혁신 더 가속화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초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군이 점점 드론 전쟁에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였죠.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아무튼 저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수많은 인명 피해를 여실히 잘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.